자, 여기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부가 우리 돈을 가져가는 거, 즉 세금이랑요, 깡패가 우리 돈을 뜯어가는 갈취, 이 둘 사이에 도덕적으로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면 우리를 이 생각의 끝으로 안내해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경단원 제스민이라는 가상의 인물이죠. 자, 제스민은요, 처음엔 누가 봐도 영웅 같은 일을 해요. 동네에서 아주 위험한 사기꾼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요. 이 사기꾼들을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두어 버리거든요. 이게 사실상 납치랑 뭐가 다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작전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총을 들이대고 50달러씩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갈취죠. 아마 우리 대부분은 동의할 거예요.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제스민이 한 행동, 즉 납치와 갈취는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쵸?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제스민이 한 행동이랑 정부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투옥과 과세 사이에 과연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한 행동은 괜찮고 다른 행동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이런 4단계 논리로 흘러가요. 첫째,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똑같은 거다. 둘째, 제스민의 행동은 나쁜 거다. 셋째, 근데 제스민의 행동이랑 정부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럼 넷째 결론은 정부의 행동도 나쁜 거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모든 게 저 세 번째 단계, 즉 차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데 달려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번째 전제가 진짜 맞는지 한번 따져보죠. 정부를 제슬린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정말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박이 있죠. 에이, 정부는 우리 손으로 뽑았잖아요. 바로 민주주의요. 어쩌면 이게 정부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제스민한테도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제스민이 동네에서 선거를 열어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계속 사람들을 납치하고 돈을 뜯어내는 게 갑자기 옳은 일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럼 다른 주장은 어떨까요? 정부가 없으면 사회가 엉망이 될 텐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일종의 필요악이라는 주장 말이에요.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논리도 제스민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스민도 동네를 더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범죄자도 잡고 심지어 그 돈으로 동네 체육관까지 지어줬어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정부만이 가진 특별한 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보스급 주장이 등장합니다. 정부 권력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전적인 논리,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무슨 계약서에 사인한 적은 없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암묵적 동의라는 개념을 기대요. 말로 직접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행동 자체가 동의의 표시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흔해요.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말 안 해도 요금을 내는데 동의한 거죠. 또 친구 파티에 갔는데 자정 넘어서까지 남아있으면 남는 사람은 청소 돕는 거야 라는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셈이 될 수도 있고요. 혜택을 누리거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만으로 동의가 성립되는 경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논리를 다시 제스민한테 가져가 볼까요? 제스민의 이웃들도 안전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제스민의 규칙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암묵적 동의가 진짜 동의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그건 동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파티는 자정 전에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바로 합리적으로 거부할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해서 누가 막지도 않고요. 하지만 정부는 어떻습니까? 나 이 나라에서 나갈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세금 안 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죠.
명시적인 거부가 존중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효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부 권력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사회계약론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온 거죠. 민주주의도 좋은 결과도 사회계약도 그 어떤 것도 정부와 제스민을 도덕적으로 구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에게 남은 결론은 뭘까요? 이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정말 불편한 결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금이나 감옥이 없는 세상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더 끔찍하겠죠. 요점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이 자동으로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필요성이 도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